이거 하나로 하는 거야? 네, 그럼 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단백질 다이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단백질은 다이어트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단백질이 살을 빼주게 해주는 기전, 단백질을 우리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뭐 체중별 그리고 하루 토탈 칼로리별로 이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단백질들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좀 실질적인 이야기까지 오늘 한번 다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단백질 다이어트라고 한다면은 전체 칼로리에서 한 25에서 35% 정도를 단백질로 섭취하는 거를 단백질 다이어트, 고단백 다이어트라고 해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왜 살이 빠지는지 한번 그 기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단백질 섭취를 고용량을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 몸의 대사율이 올라가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흡수해야 되고 이걸 운반하고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이거를 다이어트 인듀스 설모제네시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음식마다 그 정도가 좀 다른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칼로리, 흡수한 칼로리의 한 15에서 30% 정도를 이런 식으로 DIT로 소모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10%,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되지 않고 0에서 3%.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이 DIT가 단백질 제일 높고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가벼운 운동 같은 걸 해주면은 DIT가 식후 한 2시간까지 조금 더 올라가 있다, 이런 보고들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비만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니까 이 DIT 사용된 에너지가 좀 더 낮더라. 이런 보고들도 있으니까 DIT의 개념으로 단백질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좀 유리하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단백 식사는 즉각적으로 우리 몸에 포만감을 줘요. 그치. 고기 먹으면 좀 그쵸. 만족감 있잖아요. 탄수화물이나 정말 당질 같은 걸 먹으면 급격하게 배가 고픈 걸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텐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게 됐을 때 특히 고단백 같은 경우에는 GLP-1이나 PYY라고 배 부름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네,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렐린 같은 호르몬은 좀 낮춰준다. 이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9명 정도의 사람으로 3개월에 걸쳐서 연구를 해봤더니 자유롭게 먹게 하면서 단백질 한 30% 정도 늘려서 먹게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칼로리 섭취를 하루에 한 440kcal 정도를 적게 먹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 한 72kg이었던 사람들이 한 평균 5kg 정도 체중 감량이 됐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내가 평소에 먹는 것에서 단백질 함량만 늘려도 포만감이 조금 더 오래가고 그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는, 그러면서 내 몸에 또 대사도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단백질 함량을 고단백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확실히 음식에 대한 갈망, 이게 한 60% 정도 갈망이 감소를 하고 특히 야식이 엄청 다이어트 할 때 엄청 문제잖아요. 그 야식에 대한 갈망이 포만감이 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감소된다라는 이런 리포트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특히 다이어트를 했을 때 체지방, 지방이 더 빠지고 근육량을 더 유지해준다는 거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단백질은 분해돼서 된 그 아미노산이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어떤 블럭 같은 거니까 조금 더 근육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사가 유지가 돼요. 다이어트 할 때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다이어트 하면 할수록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그렇게 돼요. 기초대사량이 준다고. 그쵸. 근데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려면 특히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충분량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단백질을 적게 먹는 편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쵸.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단백질을 먹고 있는지 제가 데이터를 좀 봐봤어요. 그래서 2018년도 국민연령 통계를 보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 19세에서 29세 평균적으로 1800kcal 드시더라고요. 이 중에 단백질을 66g을 먹더라고요. 이게 30에서 49세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는 1678kcal, 단백질은 조금 더 적게 62g. 원래 나이가 들면서 좀 칼로리를 좀 줄이는 게 맞아요. 그람으로도, 체중으로도 우리가 단백질 함량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체중당 1.2 먹어라, 2 먹어라 하잖아요.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연령별 표준 체중, 아까 말했던 19세에서 29세는 표준 체중이 55kg이고 30에서 39세는 56.5kg이더라고요. 체중당으로 한 1.2g 정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그치. 많이 좀 의식적으로 줄이게 그쵸. 되니까.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량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의식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게 분명해요. 그래야 충분한 단백질을 먹을 수가 있는 건데 특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이 빠지다가 안 빠지는 듯한 느낌? 그런 요요가 온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꼭 내가 단백질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요. 총 칼로리를 늘리면서 더 먹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먹는 칼로리에서는 비율을 그쵸.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그쵸, 거죠? 그쵸. 대부분의 이런 단백질 다이어트의 함량들은
25에서 35%로 연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을 따져본다면 한 25에서 30% 정도 총 킬로칼로리에 이 정도 먹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그 60kg의 체중이다. 보통 1800kcal를 먹으면 체중 유지하는 거거든요. 뭐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다. 그럼 1500kcal, 한 300kcal 줄여요. 나머지는 운동을 하기로 하고 1500kcal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25, 30%가 이제 375에서 450kcal거든요. 이게 단백질 한 93에서 112g, 대략 100g 돼요. 체중으로 따지면은 이게 한 1.6에서 1.8g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체중당 1.2보다는 조금 더 확실히 많은 양을 먹어줘야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되는 거고요. 그람이랑 킬로칼로리로 하는 게 칼로리에 따른 양은 제가 지금 목표 칼로리로 계산을 했고 체중은 현재 체중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챙겨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0g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100g이라고 하니까 단백질 100g이 뭐 설마 그냥 고기 100g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절대 아니에요. 단백질 그람수를 이야기할 때는 그 식품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단백질도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뭐 단백질의 어떤 질, 그리고 흡수율, 그리고 안에 아미노산의 어떤 구성을 봤을 때 흔히 추천하는 거는 고기, 생선, 뭐 해산물, 그리고 뭐 치즈, 우유, 두부, 콩 이런 단백질들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요. 얼마나 들었냐? 대략 닭가슴살 개별 포장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그게 보통 100g이에요. 그 안에 약 2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그리고 고기나 해산물은 일반적으로 그 100g 조그만하거든요. 거기에 한 20에서 23g 들어있어요. 1인분으로 먹는 삼겹살 여기에는 한 26g, 1인분으로 먹는 소고기 한 200g, 여기에는 한 30에서 40g, 생선 한 토막 여기에도 대략 한 23g 정도. 그리고 우리가 제육이나 소고기 같은 거 이제 반찬으로 먹잖아요. 고기를 내가 많이 챙겨 먹었다 그러면 한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고기를 먹게 되면은 나머지에서는 칼로리를 더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밥량을 조금 줄이고 매 끼니마다 이런 고기나 뭐 두부나 단백질이 들어있는 반찬을 먹으라고 해요. 근데 이거 반찬만으로는 챙겨 먹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뭐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도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충분히 좋은, 아니 진짜예요. 충분히 좋은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는. 선생님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하신 헬시 스토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헬시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한 24g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많이 들었네. 고기 100g이랑 똑같네. 그쵸. 그럼 제가- 지금 공짜로 또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유, 다 샀지. 제가 파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제가 뭐 그거에 쓰는 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백질 다이어트가 굉장히 생각보다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되고 식단을 짤 때도 매 끼니마다 단백질 포인트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정리를 좀 하자면은 매 끼니마다 한 25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식단을 짜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배가 고플 때 먹을 간식도 뭐 견과류나 치즈, 두부. 두부 두부. 혹은 뭐 헬시 스토리. 간식 같은 걸 배열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다이어트 할 때 필요한 단백질의 총량을 계산하는 거는 총 칼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총 칼로리 곱하기 0.0625에서 0.075. 이게 밑에 이렇게 나가는 그쵸. 거죠? 이게 체중의 전체 칼로리의 25에서 30% 정도를 단백질 섭취하는 거고 본인 체중으로 친다면은 1.6에서 2g 정도. 생각보다 많은 양이에요. 단기간에 체중을 좀 빼거나 할 때 추천드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1.2지만 2g까지는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먹어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적당한 운동을 해주신다면 더없이 좋은 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백질 다이어트를 할 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충분한 식이섬유를 먹어서 변비를 예방해주는 게 채소나 그거 섬유질 중요하다. 같은. 네. 그러네. 분명히 이렇게 일정 시간 다이어트를 해주시면은 정말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단백질 함량을 늘리는 다이어트는 그렇게 괴롭진 않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맛있는 음식이 많거든요. 맛있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식단의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먹는 게 습관이 되신다면은 조금 더 근육질에 그리고 좀 더 건강한 그런 몸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